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간단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군산내양 역사문화공간이 종합정비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역사문화공간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재구역을 본격 정비할 계획입니다. 미륵사지와 나바이 성당, 두동교회, 원불교 중앙총부 등 익산 4대 종교 문화자원이 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됩니다.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공모에 선정돼 하반기부터 이곳들을 여행하고 음식도 맛보는 투어가 운영됩니다. 보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운행된 선유도 2층 버스가 4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군산시가 승객이 없는 데다 관리비도 만만치 않아 적자 운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간단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내항 역사문화공간이 올해부터 종합정비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역사문화공간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재구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공간단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부잔교와 호환시설, 철도 등 5개 문화재들이 함께 등록돼 근대 항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내항 역사문화공간 보존과 활용을 위해 올해부터 종합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학술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고 지난해 말 결과 보고를 가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큰 틀은 내항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근대 항구축조공사가 갖는 기술적 가치, 항만의 흔적과 기록이 갖는 자료적 가치 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률적인 시대 설정을 통한 복원과 정비가 아닌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기 등 시대별 구분 기준을 정해 다양한 건축 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군산시는 2025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종합정비를 진행하며 올해 1단계 사업으로 조례 제정과 공간 디자인 계획, 국유지 확보 등 문화재 구역을 정비합니다. 대부분 이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그리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주민단체 육성 지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 등이 담기게 됩니다. 한편 용역에는 진포 해양테마공원 정비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공원에 정시된 퇴역군 장비들이 근대 역사 공간과 맞지 않다며 국방부에 반환 조치하고 해당 부지에 옛 창고를 재현해 항만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진포공원이 근대 역사박물관과 함께 주요 관광지로 활용되는 만큼 관련 부서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대 역사 박물관과 함께 시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한 의견 수렴 그리고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산의 근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내항 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를 통해 옛 모습을 회복하고 군산 역사문화의 상징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다음 주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추진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3억 200만 원으로 오는 7월 착수에 들어가 12월 마무리될 방침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새만금지구의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 관련 법령 개정, 자유무역지역 지정 개발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연말까지 300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필요한 인력은 경력직과 신규직 등 300명가량으로 군산시는 생산이 본격화하면 내년 말까지 600여 명의 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인력 교육은 도내 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오는 8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는 내년도 조선 인력 교육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전라북도와 함께 해외 인력 활용 방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프레잼버리 대회 개최 여부가 불분명해졌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기반 시설 부족과 참가 저조로 정상 개최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레잼버리에는 당초 국내외에서 10,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로 해외 참가자의 국내 입국이 제한되면서 참가자 수가 1,0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조직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내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400만 원으로 3,270만 원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 근로소득 3,830만 원과 비교하면 전북은 430만 원 적습니다. 근로소득이 낮은 데 이어 근로자 수도 전북은 58만 1,000명으로 충남 77만 4천 명, 충북 61만 2천 명보다 적은 수준으로 일자리 부족 현상을 보였습니다. 익산에는 미륵사지와 나바위 성당, 두동교회, 원불교 중앙총부 등 4대 종교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종교문화 자원이 있습니다.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공모에 선정돼 이곳들을 둘러보고 음식까지 맛보며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의 성지가 있는 익산. 4대 종교의 성지가 한 도시에 모여 있는 곳은 국내에서 익산이 유일합니다. 4대 종교도시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버리고 비우고 채우는 다이로운 익산 힐링 여행이란 테마로 종교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대표적 불교유적인 미륵사지와 숭림사, 천주교 성지 나바위 성당, 우리나라에 2곳만 남아있는 기역자 형태 교회인 기독교 두동교회, 원불교의 중심지 원불교 중앙총부 등 익산의 4대 종교 유적지를 탐방하게 됩니다. 또 음악 공연과 순례길 걷기, 약선 요리, 사찰 음식 체험 등 유적지 탐방에만 그치지 않는 관광 콘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익산은 다이로운 도시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돌아갈 때는 그 공허한 마음을 가득 채워서 돌아갈 수 있는 치유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8월 관광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여행업체를 통해 종교여행 프로그램 홍보와 관광객 모집에 나설 방침입니다. 종교문화여행이 운영되면 지역의 대표 축제인 서동축제, 국화축제와 종교여행을 연계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와 내년이 익산 방문의 해인 만큼 종교여행이 익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아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축제와 종교문화여행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익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큰 힐링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대 종교 성지를 둘러보고 사찰 음식과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익산 종교문화여행. 종교문화여행이 4대 종교도시 익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일회용품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 군산 근대거리에서 60만세 운동을 연상할 수 있는 의상과 홍보 문구를 활용해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도는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고 지난 3월부터 매월 10일에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번 활동은 60만세 운동 당시를 떠올릴 수 있도록 군산 근대화 거리를 찾았습니다. 익산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재개합니다. 시에 따르면 정헌율 익산시장은 오는 13일 평화동을 시작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간담회를 엽니다. 14일에는 인화동과 삼성동, 16일은 마동과 팔봉동, 17일에는 모현동에서 간담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지방선거로 인해 읍면동 시장과의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익산시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도심 속 숲과 정원을 대폭 늘리는 녹색 힐링 도시 조성을 추진합니다.
시는 2019년부터 나무 심기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도심 속의 숲과 정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전기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추가 설치를 비롯해 노후 경유차 농기계 폐차 지원을 통해 매연 배출량을 점차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그 밖에 가정용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저탄소 농업 지원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6월 여행 가는 달을 맞아 전북 투어패스 이용권이 최대 31% 할인 판매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6일부터 나흘 동안 내 나라 여행 박람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전북 투어패스 이용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1일권은 23% 할인된 4,500원, 2일권은 31% 할인된 8,900원에, 3일권은 27% 할인된 13,500원에 판매됩니다. 전북 투어패스 이용권으로는 전주 경기전 등 100여 개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식당 등에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유도 2층 버스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없어 적자로 운영되다 운행 4년여 만에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군산시는 예산을 확보해 다시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해마다 수억 원의 적자에 수리까지 운영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이후 몰려드는 관광객을 위해 지난 2018년 도입한 2층 버스 구입비로만 한 대당 4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우성여객과 군산여객이 한 대씩을 맡아 운영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는 보조금 70%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는 아침 6시 30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시내버스처럼 운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행한 지 4년여 만인 지난 4월 중단됐습니다. 정식 운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용객이 5천 명을 넘어설 만큼 인기를 끌었지만 이용객이 줄면서 버스업체가 운행을 멈춘 겁니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올라 일반 시내버스보다 3배 이상 유지비가 더 들고 1년이면 1,000만 원 이상 드는 수리비에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점도 운행을 중단한 이유입니다. 서비스센터가 경기도밖에 없어서 그 차를 가지고 경기도까지 가야 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버스 업체에서는 유료비라든지 이런 그 수리비 그리고 또 수리 불편함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군산시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 운행을 다시 시작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재산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상급 기관이라든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급 기관의 의견 들어가서 저희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예산을 투입해도 적자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2대의 2층 버스 수익금은 7천여만 원, 반면 운영비는 한 대당 4억 원, 모두 8억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9억 원을 들여 구입한 선유도 2층 버스, 한 해 운영비가 차 한 대 값과 맞먹으면서 4년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3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9,281명, 해외 유입 3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8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17명, 군산 57명, 익산 55명 등입니다. 감염제 생산지수는 8일 기준 0.88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외래 진료 체계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외래 진료기관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하고 센터별로 진료 유형을 구분해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와 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5,000개 이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간 외래 진료 체계는 검사와 비대면 진료를 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대면 진료를 하는 외래 진료센터 등으로 제각각 운영돼 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혹이 제기된 선거 브로커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 김모 씨와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대표를 지낸 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5월과 10월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한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인사권과 공사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지난 4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여름철 성수기 수장 레저 안전위해 사범이 27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안전장비 미착용 8건과 운항규칙 미준수 6건, 원거리 활동 미신고 4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레저 활동은 단 한 번의 사고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경은 다음 달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단속을 실시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임진왜란 직후 유학자인 두열양 선생의 송덕비가 군산 옥급 두정란 장군 묘역에 건립됐습니다. 송덕비는 기단 0.3m, 비서 2.6m 등 총 높이 2.9m로 지난 3월 착공돼 최근 건립됐습니다. 전 군산중앙초등학교 두진천 교장이 비문을 짓고 서예가인 서홍식 한국서도협회 공동회장이 글씨를 썼습니다. 이 송덕비는 임진왜란 직후 유교 부흥과 옥구현 이전에 크게 기여한 두열양 선생의 충효 정신과 선비 정신, 향토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군산 남초등학교가 풍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풍물체험 이따 프로그램을 군산 남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군산 남초가 지역 예술단체와 연계한 사물놀이 교육을 위해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군산 남초는 정규 교육과정이나 방과 후 학교를 통해 풍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매년 10수명씩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58명이 SFTS에 걸려 17명이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연도별 환자는 2017년 10명, 2018년 13명, 2019년 18명, 2020년 11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 야외 활동이 움츠러든 지난해에는 환자 수가 다소 줄었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이날 자정쯤 전주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 측정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즈의 본고장 미국 뉴올리언스의 정통 재즈를 즐기는 축제가 전주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제1회 전주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을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한옥마을 거리 곳곳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빅밴드인 브라소닉 빅밴드와 이민건 밴드, 소울국모 BMK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은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청년몰, 갱리단길 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군산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시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현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해당되며 특정 단체 이익 사업이나 단순 민원성 사업은 제외됩니다. 시는 지난해 시민 참여 예산 공모에서 총 83건 9억 4천만 원의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군산시가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 110명을 모집합니다.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 공공기관 근무 경험과 시정 업무 체험 기회를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15일부터 21일까지 군산 청년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이 다음 달 8일 개장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8일부터 8월 16일까지 40일 동안 선유도 해수욕장을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 회복에 따라 피서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종합 상황실 운영과 입수 사고 예방,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두 번째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8월 11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응시원서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14개 시군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교부합니다. 초졸 응시자는 전주, 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별관 2층 접수처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중졸, 고졸 응시자는 도교육청 별관 2층 접수처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험 장소는 다음 달 29일 공고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8월 30일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금강미래체험관이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이번 한 달 동안 기후행동 실천을 위한 매일매일 기후행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익산시 협의회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대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바르게 살기 시민대상 시상식을 열고 가정의 달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합니다. 익산 동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유천 생태습지공원 내 주민들을 위한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꽃 1000여 본을 식재하고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전북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